누가 정말로 리튬이온 충전식 배터리를 발명했을까요? 지금 당신 주변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몇 개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 주머니 속 휴대폰부터 책상 위 노트북, 길가에 주차된 전기차까지 이 모든 기술들은 손바닥에 들어오는 같은 화학 원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바꾼 이 배터리의 발명가라는 칭호를 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과학의 역사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천재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실험실, 기업, 그리고 우연한 사고들이 얽힌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에 뛰어들기 전에 왜 리튬이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속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튬은 주기율표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자 가장 반응성이 높은 금속 중 하나입니다. 즉, 필요할 때 전자를 방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가벼움과 강력함의 조합은 리튬을 배터리에 이상적으로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가져옵니다. 순수한 리튬 물과는 물론 공기와도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금속, 리튬을 사용하는 모든 배터리는 극도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딜레마가 발명의 첫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리튬 충전식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진지한 시도는 1972년 엑손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영국의 화학자 스탠리 휘팅햄은 이산화티타늄 양극과 금속 리튬 음극을 사용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결과는 유망했습니다. 배터리는 작동했고 재충전이 가능했으며 에너지 밀도도 꽤 괜찮았습니다. 1977년에 휘팅햄은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1970년대에 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를 볼 수 없었던 걸까요? 문제는 충전 과정에서 금속, 리튬이 덴드라이트 구조, 즉 작은 필라멘트 형태로 자라나 배터리 내부에서 단락을 일으키고 폭발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휘팅햄의 배터리는 작동했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겼죠. 리튬 배터리의 성능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1980년 미국의 물리학자 존 구노드는 당시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으면서 양극 재료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구노드는 이황화 티타늄 대신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사용했는데 이 화합물은 배터리의 전압을 약 2V에서 4V로 2배로 높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양극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단락 위험을 줄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구노드는 금속, 리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현대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반이 될 양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이 방정식의 음극 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구노드가 양극을 개선하는 동안 아키라 요시노라는 젊은 일본인 화학자는 아사히 카세이에서 일하며 금속 리튬 음극을 더 안전한 것으로 대체하는 정반대의 과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1985년에 사용한 것은 단순한 소재의 변화였습니다. 요시노는 금속 리튬 대신 석유, 코크스 형태의 탄소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극으로서 리튬이온은 충전 중에 탄소층 사이에 삽입될 수 있었고 위험한 금속이 형성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원리는 삽입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미 1978년에 프랑스인 미셸 아르망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는 흔들으자 배터리를 개념화했습니다. 여기서 리튬 이온은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단순히 한 전극에서 다른 전극으로 흔들리듯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요시노는 자신의 탄소 음극과 구노의 리튬 코발트 산화물 양극을 결합하여 이 아이디어의 첫 번째 실용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리튬 배터리는 재충전이 가능하고 강력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했습니다. 요시노의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손에 넣은 소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991년 일본 기업은 최초의 상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출시했고
이 배터리는 전설적인 캔 캠코더 소니 핸디캠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배터리는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작았고 이전의 니켈 카드뮴 배터리보다 훨씬 오래 갔으며 메모리 효과도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 작은 회색 상자에는 세 대륙의 세 과학자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담겨 있었고 각자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기여했습니다. 위트남의 초기 비전, 군호의 양극 수정, 그리고 요시노의 음극에 대한 기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용 기기의 혁명은 결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협력은 2019년에 인정받았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스탠리 위트남, 존 군호, 아키라 요시노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삽입 개념을 제안했던 미셸 아르반드는 수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항상 과학사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존 군호는 당시 97세로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커피와 치즈빵 한 잔 사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을 영상에서 기억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성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QR코드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저희가 추천하는 모든 강좌가 모여있는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배터리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 휴대폰과 전기차가 30년 전에 같은 일회용 건전지에 의존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전기 모빌리티가 과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과학도 질문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여기 옆에 흥미로운 영상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을 탐구하기 위해 꼭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힘이 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또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